학교에서 일을 수행하고 여러 도전들을 해왔던 2022년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쁜 해였습니다. 아마 2015년 이후로 이렇게 사람이 굴러갈 수 있구나 생각될 정도로 많은 일들을 매일 처리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이 아니기에 모든 일을 정확하고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었고 업무는 어설퍼졌으며 학생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없었습니다. 여러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는 해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도 절반 이상 지났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고 몸도 마음도 그럭저럭 회복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의 저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생각하며 성장하는지 남겨보기 위해 다시 한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년의 TMI 시리즈가 제가 가진 생각에 관한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저놈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나랑 공통점도 있고 나랑 다른 생각도 가지고 있네 하시며 공감과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내용은 1월의 저의 생활에 관한 것으로 40대 다시 대학생으로 라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학교에서 정보교과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될수록 과목 또한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그만큼 교사 수급이 잘 되지 않다 보니 기존 선생님들을 재교육시켜 현장에 투입하려는 생각을 교육청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교과 부전공 교육을 방학 때 다시 받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궁금한 점들이 있어 정식으로 배워보려고 신청을 했던 것이었고 여름방학 과정으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다 생각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서 발을 뺐었어야 됐는데 몹쓸 오기 때문이었었는지 그래도 끝은 봐야겠다 싶어서 겨울방학 과정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까지 알고 있을 만큼 제가 지혜롭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교사에게 방학은 참 중요합니다. 쉼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이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적어도 저에게 방학은 기존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시간이자 학교생활 기록부를 충실히 쓰는 시간이자 새 학기 교재를 만드는 시간이자 학생의 기록, 그러니까 세특을 쓰기 위한 수행평가 세팅을 하는 시간입니다. 간간히 지인들, 제자들도 만나며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배우기도 하지요. 그런 시간들의 대부분을 대학생으로 보내려니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거의 20년 만에 대학 공부를 하는데 머리가 천천히 돌아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젊은 선생님들을 많이 이해하고 질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질문은 무슨 따라가기 급급합니다. 더구나 대학생 때는 길어야 2시간 수업 듣고 말았는데 여기서는 하루에 똑같은 과목을 7시간 이상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하려고 밤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또 예습을 하고 복습을 하다 보면 다음날 또 수업을 듣고 이런 시간들의 연속이다 보니 방학이 더 바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최선도 적당히 해야지 몸이 이겨낼 수 없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저의 생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답니다. 적당한 휴식은 정말 중요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을 아주 못하는 편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성향이 I 쪽은 아니기도 하고 이전에 경험들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새로운 지역에서 홀로 다른 전공을 가진 다른 지역에서 온 선생님들과 말을 나눈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같은 또래도 아니었기에 성별도 달랐기에 수업 듣는 것 이상으로 생각을 나누고 대화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있나요? 혼자 수업 듣고 혼자 밥 먹고 진짜 유학생활이라고 빡세게 생활했었지요. 향수라는 감정을 2014년 이후 오랜만에 느껴봤답니다. 같은 조건에서 공부한다면 혼자서도 능히 해나갈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의 사람들과 어울리려면 혼자로는 버거운 것 같습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다음 합숙형 연수에서는 아는 사람과 함께 가야겠습니다. 또 모르죠. 가슴이 시키는 대로 움직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혼자 타지에서 새로운 공부를 하려 하는 친구들은 혼자서 이러한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예 나이가 많아버리면 어르신 대접받으며 이너서클에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성적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1월에는 주로 네트워크 관련 수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연결해보고 접속이 되는지 알아봐야 하지만 이런 문외한들이 어설프게 덤볐다가 장비를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했어요.
사용한 프로그램은 시스코 패킷트레이서였는데 처음 봤었지요. 시스코가 뭐야? 제가 아는 것은 벌레 잡는 세스코밖에 없었는데. 더군다나 첫 수업에 늦게 가다 보니 강의실이 갑작스레 바뀐 것도 모르고 난리도 아니었지요. 다행히 옆자리 선생님께서 예전에 이 프로그램을 다뤄보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부터 기본 세팅까지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나마 이야기하고 술자리 밥자리 같이 했던 선생님이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뭘 끌고 올고 연결하고 등등 하면서 그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를 서서히 익힐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더라고요. 명령어를 써서 라우터라는 것을 조정해야 됩니다. 라우터는 네트워크를 제어하고 뿌려주고 하는 어떤 기기를 말하지요. 근데 이게 잘 돌아가는지 잘 들어가는지 표시가 안 되는 거예요. 텍스트로만 쓰다 보니까 그리죠.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답답했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열심히 실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말인가 보다 하고 알아뒀는데 다음날 프로그램을 딱 키면 멍한 거예요. 그 수학 문제 풀 때 다들 경험해 봤잖아요.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문제를 봤더니 멍해지는 그런 상황이 거의 매일 생기는 거였어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다르지요. 맞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봤는데 또는 기존의 것들을 익혔는데 모르면 열받잖아요. 나는 바보인가 생각도 들고요. 근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냥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강의실에서 실습을 마치면 그 파일을 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 가서 다시 접속을 하고 켜놓고 또 유튜브를 보고 연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전공을 배웠던 일정 모의고사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느꼈어요. 성과라는 것은 내가 공부를 많이 한다라고 해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죠. 물론 이것은 여름방학 때 아두이노 만지면서 기판 꽂으면서 느끼긴 했었지만 겨울의 느낌은 또 새롭더라고요. 짜릿했어요. 다시 느껴보고 싶지 않았죠. 모르는 거 배우려면 결국에는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남들만큼 하는 것이지요.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보면 이만큼이라도 했으니까 다음날 수업을 겨우겨우 따라오는 것이었었죠. 노력과 성실함, 끈기와 근성으로 지금까지 저는 살아왔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옆자리 쌤이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꼼수도 알아내고 다른 쌤들이 열심히 타이핑을 할 때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었죠.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잘 따라간 것 같아요. 수학적 연산이 많이 나왔거든요. 여름방학 때 인공지능 수업도 그렇고 수학을 많이 쓰는 수학으로 때려박는 강의는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학교 들어오기 전에 수학 과외도 꾸준히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먼 훗날 사교육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수학을 다시 가르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밌어요. 성취하는 느낌도 들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수학으로는 지고 싶지 않았달까? 그 전교 1등과 거의 필적하는 수학 덕후 느낌의 학생이 저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래놓고 초등학교 때 첫사랑 놓지 못해서 지금은 지구과학 가르치고 있지요. 아무튼 스스로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는 수업은 잘 따라가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보다 더 잘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구나 처음 보는 프로그램을 마주하게 되면 엄청 어리버릿하는 그런 성향인 것 같아요, 제가. 더군다나 혼자 있다 보니 과제형 수업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죠. 나중에 시험을 봤지만 열심히 했지만 느낌과는 다르게 시험을 썩 잘 본 것 같진 않더라고요. 그래도 운영체제라는 과목은 그 여러 2달 동안 있던 그 교육과정 중에서 나름의 힐링 과목이었답니다. 수업 듣고 밥 먹으러 가는 시간 외에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몸이 아픈가 싶은 데도 없었고 물론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가볍게 무시했었죠. 근데 서서히 누적되고 있었나 봅니다. 편도 4시간의 운전, 이것을 휴게소 없이 스트레이트로 박아버리고 공부만 빡세게 하고 라면 먹고 맥주 먹고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들을 많이 했어요. 혼자 놔두니까 이렇게 돼버립니다. 공부에도 성적 안 나올 줄 알았다면
그 시간에 운동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나 보니까 많이 후회가 됩니다. 치열하게 공부하는 것,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을 챙기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해야 그 다음이 있죠. 아마 그땐 그런 게 보이지 않았었나 봅니다. 1월 말이었어요. 처가에서 밥을 먹고 아마 그날 짜게 먹었을 겁니다. 운전하면서 부산으로 오는데 잠이 오면 안 되니까 커피를 사서 몸에다 들이붓고 또 밤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머리가 띵해요. 숨도 가빠오고 어지럽고 화장실을 갔다 오니 오한도 들고 막 몸이 난리가 났어요. 일시적인 현상이라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한번 몸이 위험 신호를 보낸 것 같아요. 잠도 2시 넘어서 자고 짜게 먹고 공부하느라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도 일단 자격증을 따야 하니까 일종의 해프닝이겠거나 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약간 몸에 브레이크는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생활에 큰 변화는 없었지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는 정말로 독입니다. 여러분들이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걸 반드시 풀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칩니다, 정말로. 물 많이 드시고 잠 충분히 주무시고 이상한 음식 드시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만 잘 지켜도 삶의 질은 올라갑니다. 그땐 몰랐었지요. 워커홀릭은 다른 지역을 가서도 워커홀릭이니까 아마 그렇게 난리를 부리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고 그랬었어도 저는 생기부는 다 썼지요. 어찌어찌 1월달에 2과목의 시험을 보고 연수로 가득 채워진 한 달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람도 제대로 안 만나고 부산에서 처박혀서 정말로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월달에 대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랜만입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뵐게요.